Ой-ой-ой-ой, ребята, что мы нашли? Офигеть! Просто офигеть не встать! Вообще-то видите, это же просто отвал! Блин, капец, почему я про это сооружение ничего не знала вообще? 러시아에서 서울까지 중국 2번 경유의 비행기, 지연까지 겹치는 20시간 넘는 대장정을 버텨낸 러시아인 커플.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남산타워, 그리고 소금빵부터 런던 베이글까지 서울의 모든 것이 이 커플에게는 처음이자 충격이었는데요. 오늘은 러시아인 커플이 직접 발로 걸으며 기록한 서울 4일간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냐는 러시아 출신의 여행 유튜버입니다. 남편과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 브이로그를 올려온 그녀가 드디어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나라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러시아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부터 카메라를 켠 제냐.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연신 카메라에 이야기를 건네는데요. 문제는 이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국을 2번 경유하는 일정에 첫 번째 환승은 2시간, 두 번째 환승도 짧았는데요. 중국 공항에서 짐을 찾고 다시 붙이는 절차를 2번이나 반복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에서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40분 넘게 지연되더니 결국 탑승까지 했는데 이륙도 못하고 기내에서 한참을 기다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맙니다. 창문도 열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언제 뜰지도 모르는 채 그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 제냐는 이 여정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며 지친 웃음을 보입니다. 그렇게 약 20시간이 넘는 기나긴 여정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한 제냐. 입국 심사대에서 제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여러 유튜브 영상과 커뮤니티에서 외국인 입국 시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겪어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입국 거절이나 질문 공세 얘기들을.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빠르고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존경합니다라며 한국 입국 심사의 속도와 친절함에 엄지를 치켜 세우는 제냐. 러시아만 해도 외국인이 입국 심사에서 꼼꼼한 서류 확인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한국의 입국 심사는 그야말로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제냐 커플의 첫 번째 미션은 환전. 우리은행 공항 환전소에서 $100를 원화로 바꾸는 장면에 이어 두 번째 미션은 티머니 카드 구매입니다. 한국 지하철과 버스에서 쓸 수 있는 티머니 카드를 구매하면서 제냐는 화면에 가득 찬 귀여운 카드 디자인을 보고 눈이 동그래집니다. 시스템이 일본이랑 거의 똑같아요. 정말 편리하네요 라는 말과 함께 충전 기계 앞에서 능숙하게 카드를 충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실제로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은 지하철과 버스, 환승 할인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인프라입니다. 처음 방문한 외국인도 기계 앞에서 금방 익힐 수 있을 만큼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죠. 지하철로 숙소까지 이동한 제냐 커플. 자신들이 예약한 작고 아담한 서울 호텔 방을 소개하는데요. 냉장고, 전기포트, 커다란 거울까지 갖춰진 방을 보며 작지만 알차다며 흡족해합니다. 한국의 호텔이나 숙소는 아무리 작은 방이어도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빠짐없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죠. 유럽이나 러시아의 경우 비슷한 가격대의 숙소에서 냉장고나 포트가 없는 경우도 많은 것과는 분명한 차이입니다. 서울에서의 본격적인 첫날, 하필이면 비가 많이 내린 날이었는데요. 기상청이 외출을 자제하라는 안내까지 보낼 정도의 강풍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제냐 커플이 선택한 곳은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이유가 참 현명했는데요. 일단 지붕이 있고 엄청 크고 그리고 무료예요.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죠 라고 말하는 제냐.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은 세계 6위 규모의 박물관으로 상설 전시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어를 포함한 다국어 안내 책자까지 배치되어 있는데요. 외국인 시각에서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유럽의 대형 박물관은 웬만하면 유료인데다 외국어 지원도 영어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박물관을 실컷 구경한 두 사람의 다음 목적지는 성수동. 요즘 서울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 하나로 팝업 스토어들이 즐비하고 감각적인 카페들이 골목마다 자리 잡은 곳입니다. 그런데 성수동에서 제냐가 진짜 원했던 것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 전역에서 줄을 세우기로 유명한 소금빵이었습니다. 실제로 가게 앞에 도착하니 기다란 줄이 블록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빵 4개에 12,000원. 가격을 확인한 제냐는 이 작은 빵 하나가 어떤 맛인지 정말 궁금하다며 한참을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드디어 손에 쥔 소금빵을 한 입 베어 문 순간 제냐는 눈을 살며시 감으며 말합니다. 버터향이
시간이 지나고 살짝 짭짤하고 크루아상이랑 러시아 불린의 중간 어딘가 같아요. 딱 한 번은 꼭 먹어봐야 할 맛이에요 라고요. 러시아에는 한국식 소금빵 문화 자체가 없습니다. 빵이라면 묵직하고 투박한 흑빵이 익숙한 러시아인에게 한국의 소금빵은 그 자체로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음식인 셈이죠. 둘째 날 날씨가 맑아지자 제냐 커플은 곧바로 경복궁으로 향합니다. 마침 도착하자마자 왕궁 수문장 교대 의식이 시작되려는 참이었는데요. 하루에 딱 몇 번 진행되는 이 행사를 우연히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도착하자마자 이게 시작됐어요 라며 감격해하는 제냐. 수문장 교대 의식을 보며 넋을 잃은 제냐는 한복을 입고 경복궁 경내를 거니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에도 놀라는데요. 한복 대여점이 경복궁 주변에 질비하게 있고 한복 착용 시 여러 궁궐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도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일본에서도 기모노 체험을 해봤는데 이 정도의 규모와 분위기는 정말 처음이에요. 경복궁은 정말 압도적으로 아름답고 아늑해요 라며 제냐는 경복궁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라고 평가합니다. 1395년 창건 일제의 침략으로 훼손되었다가 1867년부터 복원을 시작해 오늘에 이른 경복궁의 역사를 직접 브이로그에 소개하는 제냐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경복궁을 나온 뒤 제냐 커플이 향한 곳은 북촌 한옥마을. 좁은 돌담길 사이로 고즈넉한 한옥들이 이어지는 이 동네는 현재도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활 마을이기도 합니다. 관광객이 너무 많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할 정도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방문이 허용되고 조용히 다녀야 한다는 안내 문구도 곳곳에 붙어 있는데요. 제냐는 이 사실 자체에 또 한 번 감탄합니다. 관광지를 관광지답게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사는 공간을 보존하면서 관광객에게도 열어두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 4일 여행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남산 도보 등반입니다. 케이블카 대신 걸어서 오르기로 결심한 제냐 커플. 막상 오르막길에 접어들자 예상보다 꽤 경사가 가파른데 놀라면서도 중간중간 만나는 서울의 풍경에 발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초반에는 산책로를 걷는 느낌이었다가 정상 가까이 갈수록 제법 가파른 계단이 나타나는 남산 등반. 한국에서는 도심 한가운데서 이렇게 실제 등산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외국인들에게는 그 자체로 신기한 경험입니다. 등반 후 기다리고 있던 보상은 서울타워 아래 자리한 작은 카페의 팬케이크. 체력을 다 쏟아부은 뒤에 먹는 팬케이크 한 조각이야말로 인생 팬케이크였다는 제냐의 표현이 웃음을 자아내는데요. 그리고 이 서울 여행의 피날레를 장식한 음식이 있습니다. 강남의 런던 베이글 뮤지엄. 2시간 대기는 기본이라는 소문에 기가 죽어있던 제냐 커플이었는데요. 막상 베이글을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제냐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고 맙니다. 말을 취소할게요. 런던 베이글은 정말 대단해요. 기다릴 가치가 있고 시간도 돈도 전부 아깝지 않아요. 충격이에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말이죠. 러시아에서 출발해 중국을 2번 거쳐 20시간이 넘는 대장정 끝에 닿은 서울. 그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마지막 베이글 한 입까지 제냐의 카메라는 한국의 모든 것을 담아냈습니다. 무료인데 세계 수준인 박물관, 600년 역사가 살아있는 경복궁, 줄 서서 기다리는 게 당연한 소금빵과 베이글.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이 모든 것들이 이 러시아인 여행자에게는 하나하나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제냐는 서울편을 마무리하며 말합니다. 서울은 끝났지만 우리의 한국 여행은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은 부산이에요 라고요. 익숙한 한국의 모습도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면 새롭게 다가옵니다. 저 코레알과 함께한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계속 함께해 주세요.